14 CFR Part 107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자격을 취득했다. 쉽게 얘기하면 상업용 드론 자격증이다. 일전에 50대에 미국에서 다시 대학생이 되다 편해서 저번 학기에는 AI 수업을 듣고 25년 봄학기에는 드론 수업을 수강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현재는 1월부터 드론 관련 이론 수업을 듣고 있다. 이번 드론 수업은 내가 어린 편에 속하는 것 같다. 동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듣는다. 참고로 난 이 수업을 듣기 전 드론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드론 수업을 수강하고 나중 나의 캠핑 동영상에 멋진 드론 영상을 배경으로 넣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이게 그냥 간단한 조작법을 배우는 건 줄 알았는데 드론의 구조 및 비행 원리, 섹셔널 차트라는 지도 읽는 법, 지도를 통해 비행금지, 제한구역 등 파악하는 법, 이런 지역을 비행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등 방대한 이론을 다루게 된다. 수업을 듣다 보니 드론 비행을 위해 두 개의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았다. 하나는 트러스트, 즉 레저용 드론 자격증이다. 레저용 자격은 따기가 쉽다. 드론 관련 대략적인 이론 교육을 듣고 FAA 즉 미국 연방 항공협회에서 지정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시험을 보면 된다. 별도 비용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다. 레저용 자격은 사실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안전비행을 위해 취득을 권장하고 있고 수업 중에 문제를 풀면서 어렵지 않게 취득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길고 지루한 이론 수업이 쭉 진행됐다. 기후가 드론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분에서는 고등학교 때인가 이후 배운 적 없던 원심력 및 비행을 위한 기압의 원리, 그리고 표를 보고 계산하는 방법을 시작으로 날씨별 구름의 종류 그리고 단계별 구름의 변화도 배운다. 지금은 완전 진화가 됐지만 안타깝게도 LA에 대형 산불이 나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었다. 이런 지역은 TFR 임시비행금지존이 선포되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를 방문했는데 이런 경우도 TFR이 발동된다. 항공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공항 인근은 대표적으로 드론 비행이 제한되는 지역이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꽤나 복잡한 것 같은데 사실 모든 정보는 에어 컨트롤이라는 사이트에서 지도에 매핑되어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앱 버전도 있다. 또한 만약 비행 제한 지역이라면 바로 에어 컨트롤에서 비행 신청을 할 수 있고 비행 금지 구역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거의 실시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머리 아픈 이론 수업이 계속되나 그래도 낙이 있다면 교실 밖에 나가서 실제 드론을 날리는 실습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린 DJI 미니 프로4를 가지고 실습을 한다. 한 손바닥에 쏙 올라오는 게 나도 구매한다면 동일 기종을 살까 생각 중이다. 지난주의 일이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정이 목요일 있었는데 일주일 연기가 됐다. 허탈하게 금요일까지 빈둥빈둥 놀다가 갑자기 생각했다. 2월 17일은 프레저덴트 데이로 휴일이다. 내일부터 공부해서 상업드론 자격증을 따보자. 토요일 온라인으로 도서관을 뒤져서 드론 관련 서적을 찾았다. 집 근처 도서관에는 책이 없고 20분 정도 운전하면 러그너 힐즈 도서관에 관련 서적이 있음을 알고 한 걸음에 갔다. 어바인에서 샌디에이고까지 남쪽으로 가는 건 풍경이 좋고 여유로워서 언제든 기분이 좋다. 책을 받아보니 350페이지 정도 됐다. 두께만 보고 18일 차주 화요일에 일단 시험을 신청했다. 역시 뭘 하려면 일단 질러야 한다. 사실 뭘 하든 내 기본 정서에는 적어도 영어 공부는 된다는 생각이 있다. 시험 전형료가 175불이니 돈을 안 날리려면 이젠 그냥 공부해야 한다. 350페이지가 많은 것 같지만 시험 관련 부분만 찾아서 읽으면 반만 보면 된다. 일요일 오전까지 책을 다 읽고 FAA 사이트를 뒤졌다. FAA 사이트에서는 공식적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에저케이셔널 튜토리얼즈, 시험 샘플 문제, 그리고 참고 지도가 있었다. 또한 유튜브를 뒤져서 시험 준비 영상 2개를 찾았다. 그래서 튜토리얼 정독 동영상 2개를 끝까지 시청하고 샘플 문제를 풀어봤다. 샘플 문제에는 책이나 동영상에 안 나오는 문제도 있었다. 시험 당일이 됐다. 내가 신청한 장소는 집 근처 존웨인 공항에 있었다. 운전해서 12분. 도착해서 3층으로 올라간다. 3층이 옥상이고 헬기 2대가 출발을 대기하고 있었다. 또한 건물 외부에는 각종 경비행기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사진 촬영이 금지된 것 같아 감히 카메라에 담지는 못했다. 테스트 센터에 도착했다. 등록을 하니 묵직한 지도책, 계산기, 연습용 빈종이 몇 장과 연필, 그리고 귀마개를 줬다. 테스트 장소에 입장하니 덩그러니 PC세대가 있다. 시험은 주어진 지도를 참고하며 PC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여기서 상업드론 시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세 가지 자격 조건이 있다. 16세 이상으로서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가 가능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드론 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험 문제는 60문제 객관식으로 삼지선다이다. 총 12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70% 이상 맞추면 합격이다. 즉 42개 이상 맞추면 된다. 100% 규정 관련 이론 시험으로 실제 비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가이드에 따라 드디어 시험이 시작됐다. 문제를 푸는데 이런 지도가 너무 적어서 보이지가 않는다. 지도를 읽고 특정 공항의 날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주파수 등을 지도에서 읽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사실 시험 공부 시에는 PDF 버전의 지도를 참고했으므로 확대해서 보면서 공부를 했다. 시험 때 지도가 잘 안 보일까 하는 염려는 있었지만 정말 이렇게 안 보일지는 몰랐다. 문제는 전체 문제의 거의 반이 지도를 보고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일단 안 보이는데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나갔다. 도중에 시험 검사관이 다른 수험자 안내를 위해 들어왔는데 아마 이 친구는 경비행기 시험을 보는 것 같았다. 혹시 돋보기가 있는지 문의했다. 다행히 시험 1시간 정도가 지나고 검사관이 어디선가 돋보기를 가져다 줬다. 결국 지도를 상세히 보고 풀어야 하는 문제는 1시간 후부터 풀어 1시간 반 만에 제출 버튼을 눌렀다. 결과는 PC에서 바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 나가서 검사관에게 시험 종료를 보고하면 결과를 출력해준다. 83점으로 패스.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 처음 보는 문제가 5개 정도 나왔고, 이건 영어 독해 시험인지 헷갈리는 지문이 2개 정도 있었다. 계산기, 종이, 귀마개를 전혀 쓸 필요가 없었다. 결국 시험의 핵심은 돋보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최종 정식 자격증은 10일 정도 지난 후 우편으로 배송된다고 한다. 수요일 오전 드론 수업이 있어서 선생님과 학우들에게 시험 합격담을 공유했다. 모두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받았다. 상업드론 자격증은 한마디로 경제적인 목적으로 비행을 하고 영상을 찍었을 경우에 필요한 자격이다. 만약 드론으로 영상을 찍어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상업드론 자격이 없으면 벌금을 때려 맞을 수 있다. 미국 탑계 걸리면 벌금이 어마어마하다. 상업드론 자격증의 주요 활용 범위는 부동산 영상 촬영, 공사 현장 관리, 에너지 등 광대 지역 파이프 관리, 물류창고 및 농업용 등 응용 범위가 넓다. 원래 드론 과목을 수강할 때 순수한 목적은 캠핑 갔을 때 광활한 대자연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안 사실 미국 내 국립공원 드론 운영 금지해. 하지만 친구 부동산업자를 꼬셔서 부동산 드론 촬영에 접근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워본다. 시험에 참고했던 각종 자료와 영상 등의 링크는 이하 정리했으니 별도 참고하기 바란다. 이젠 내 드론을 사서 연습을 해야지.